2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12페이지. 212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2번 주택에서요. 동그라미 2번을 한번 봅니다. 우리 다솔이 나보고 갑자기 뜬금없이 탕수육 다 사달라고 하는 저 소리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생일날이 언제라고 했지, 다솔? 9월달에 사줄게. 자, 보겠습니다. 나 왜 갑자기 탕수육 얘기가 나왔어? 자, 2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봅니다.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보시면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포인트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합산한 거기다가 구분한 X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합산한 가액이지 건물과 토지 구분한 X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어떤 거냐? 주택이 있어요. 주택에 건물과 토지가 있는데 이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또는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요.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건물 소유자는 주택 소유자는 갑이고 토지 소유자는 을입니다. 이럴 때 건물과 토지요. 항상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건물과 토지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건물과 토지 구분한 건물과 토지를 구분한 소유자가 다르다고 구분한 이러면 틀려요. 합산한 그 주택의 과세표준금액에다가 여기다가 세율을 적용하는데 주택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건물과 토지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면 틀려요. 주택의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나온 세액에 대해서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느냐 아까 봤어요. 건물과 토지 시가표준액 비율이 6대 4의 비율이다 그러면 나온 세액에 대해서 60%는 토지 소유자 을이 40%는 주택 소유자 갑이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주택은 건물과 토지 합산한 과세표준금액인데 시험에 한번 나왔었어요. 건물과 토지 구분한 과세표준금액에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건물과 토지 아닙니다. 항상 주택은 하나로 아시죠?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상가는 따로따로 이겁니다. 그래서 주택은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든 2인 이상의 공동 소유자는 항상 건물과 토지를 합산한 과세표준금액에다가 주택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한번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건축물은 건자의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제목 옆에 땡땡 해놓고 건축물별 개별과세 건축물 건자의 동그라미 하시고 건축물별 개별과세 제목 옆에다가 비례세율 써놓고 B자의 동그라미입니다. 건비. 건축물은 세율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건비.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취득세가 중과되는 골프장, 고락장형 건축물. 사실상 건축물은 1천불에 얼마? 44%입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요. 213페이지 참고 아래에 동그라미 3번 중간에 찾으셨습니까? 그 밖의 건축물 1천분의 2.5니까 0.25%입니다. 0.25% 비례세율이요. 하여튼 건축물은 건비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사실상 건축물은 몇 프로? 4%. 1천분의 44% 고유례세율이 적용된다. 이것만 알면 돼요. 나중에는 이제 건축물 심화이론 들어가면 건축물 건비 025, 05 125세요. 안 오면 죽어. 비례세율 이러면서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냥 건축물은 건비입니다. 그냥 건축물은 건비. 그리고 사실상 건축물은 4%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선박관 공기 참고적으로 보시는데 다만 표에서 고급 선박 있죠? 1천분의 55%입니다. 그래서 고급 선박이 재산세에서 최고 세율이 높습니다. 고급 선박은 몇 프로? 5%. 자, 그래서 고급 선박이 최고 높아요. 우리 재산세에서 세율을 보면 여러분 보세요. 별장이라든가 고급 오락장, 별장이나 고급 오락장, 골프장 이런 애들 있잖아요.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 얘네들은 몇 프로냐면 1천분의 44%예요. 고급 주택은 1천분의 40 고유례세율 적용한다 그러면 틀려요. 고급 주택은 0104 과표관 0104 4단계 초과 누진세율 정도입니다. 누진세율이고 고급주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고 고급 선박은 재산세에서 최고 높습니다. 1천분의 50 몇 프로? 5%예요. 이거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 고급락장용 토지든 골프장용 토지든 고급락장용 건축물이든 골프장용 토지 건축물이든 하여튼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은 4% 1천분의 40 고급주택 0104 초과 누진세율이고 고급 선박은 5%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저걸 반드시 하시고 2번 중과세율은 뭐 나중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214페이지 봅니다. 214페이지 재산세 도시지역 분야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재산세라는 것과 예전에 도시계획세라는 셈이 짬뽕된 건데 나중에 배웁니다. 215페이지 04번의 세부담 상한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거 쓰는데 뭐 이렇게 오래 걸려요. 자, 그냥 약자로 별장, 고각성, 곱상 4%, 고급택, 영역에서 4단계 초과 누수율. 자, 고급선박 5% 이렇게 딱 해놓으면 되지. 자, 세부담 상한입니다. 고개를 한번 드시고요. 예, 저 목운동부터 다시 한번 스트레칭 하고 본격적으로 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아이고, 반대로도 돌리시고, 예. 좌로, 우로 허리도 돌리시고 다시 한번요. 예. 기지개도 뒤로 한번 화끈하게 제낍니다, 여러분. 예. 아이고, 자, 뭐 보니까 얼굴이 벌써 뭐 푸석푸석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느라고 그런 건 아니겠지 설마. 여러분들 뭐 저 얼굴이 푸석푸석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뭐 전날 뭐 한잔 하느라고 저 그러신 건지 아니면 공부 열심히 하느라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뭐 하여튼 뭐 지금부터 뭐 그 오버페이스 하면 또 여름에 무더운 여름은 또 어떻게 견딥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잘 또 페이스 조절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215페이지 04번의 세부담 상한입니다.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요. 세금 부담에 상한을 두고 있는 세금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유세 부담에 세금 부담에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전년도 세액하고 비교해서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해요. 그러니까 대개 세부담 상한은 전년도 세액하고 비교하는 거니까 보유세에 있는 거지. 취득세는 한번 취득할 때, 등록면에서 한번 등록할 때, 양도소득세는 한번 양도할 때 부과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부담 상한은 전년도 세액하고 비교해서 올해 당연도에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합니다. 그래서 보유세에 있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는 자 항상 재산세 규정을 따라간다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얘네들이 이렇게 세부담 상한선 규정이 있습니다.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자 사람들이 하여튼 뭐 저 직접세 세율 인상되면 막 욕을 하는데 취득세는 뭘 사면서 세금을 한번 내니까 좀 누그러지고 소득세는 소득 중에서 세금을 내니까 좀 누그러지는데 진짜 용서 못하는 사람이 보유세라고 했죠. 전년도와 비교해서 올해 조금만 올라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 세금 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해가지고 보유세는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합니다.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인데요. 원칙적으로 재산세, 토지건축물의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기 비율입니다.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토지건축물은 공시가격 관계없이 세부담 상한선 전년도 세액의 목표를 못 넘게 150%예요. 전년도 어떤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가 10만 원 부과됐는데 올해 19만 2천 원이 계산됐습니다. 올해 당연도에 납부할 세금은 얼마입니까? 15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15만 원만 내면 돼요. 19만 2천 원이 계산됐어도. 이게 세부담 상한입니다. 주택의 경우는 공시가격에 따라 세부담 상한선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주택 공시가격 또는 시장소가 산정한 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이다. 그러면 서민들과 관계되어 있으니까 주택은 그 공시가격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고요. 토지건축물은 부자들이니까 무조건 150%인데 주택의 경우 3억 원 이하. 자, 해당 주택에 대한 똑같은 구조로 해가지고 두 번째 줄 끝에 100분의 105를 초과한다. 전년도 세액에 그러면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 밑줄이에요. 그래서 공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은 세부담 상한선 105%를 상한선으로 합니다. 105% 못 넘게 하고. 그 다음에 2번 주택 공시가격 또는 시장수가 산정하게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6억까지는 공시가격으로 6억까지는 주택은 두 번째 줄 역시 100분의 얼마? 110%에 해당 금액을 상한선으로 합니다. 110%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주택 공시가격 또는 시장수가 산정하게 6억 원 초과하는 주택일 때는 맨 마지막 100분의 얼마? 130%를 상한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요거 기준은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돼요. 5, 6월 심화이론 때 좀 더 사례 연습을 더 해볼 거고요. 어떡하네 오늘 봅니다. 세부담 상한선은 전년도 세액보다 일정한 상한을 올해 못 넘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유세 부담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 거죠. 보유세에 있습니다.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부세가 세부담 상한선 적용되는 세목이라는 걸 알아두시고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규정을 준용 따라가서 내용이 똑같아요. 그리고 종부세하고 비교하고 그 다음에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 토지건축물은 무조건 자 부자들이니까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든 6억 원 초과했든 내가 이따 맨 마지막에 물어볼 건데 공시가격이 3억 원인
토지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은 몇 프로라고요? 공시가격 3억 원인 토지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 몇 프로다? 150%입니다. 3억이든 뭐든 무조건 몇 프로? 토지 건축물은 150%. 주택만 공시가 3억 원이 하는 몇 프로? 105%. 3억 초과 6억이야? 6억까지는 110. 6억 초과하면 130%입니다. 150% 아니고 130%. 이거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됐고 넘어갑니다. 216페이지 제5절 비과세입니다. 국가 등이 소유한 재산이요. 국가, 지자체, 조합, 외국 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 소유에 속하는 재산은 재산세 부과하지 아니한다. 당근이지 여러분들.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해서 취득할 때, 등록할 때, 보유할 때 당연히 취득세, 등록면세, 재산세, 비과세입니다. 다만 다음에 언하에 해당하는 재산은 재산세를 부과한다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1번 대한민국 정부기관 재산의 과세는 외국 정부 재산. 당연히 우리도 과세해야죠. 비과세는 우리도 어떻게 하고? 비과세하고. 동그라미 2번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첫 번째 요건 재산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 계약 체결하고 and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 비과세한다 그러면 틀리다고 그랬죠? 공부상으로는 국가 등의 소유지만 권리 변동 됐다고 봐서 누가 납세문자? 매수계약자. 당연히 과세고요. 2번 국가 등이 사용하는 재산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이요.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자, 당연합니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은 부과한다 미줄이요. 당연 그렇습니다. 이거 당연하지. 내 빌딩을 인천광역시청에서 1년 이상을 무상으로 공용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가 되면 세금을 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비과세입니다. 근데 유료로 사용한다? 그건 당연히 과세고요. 시험에 나왔던 것은 몇 번 나왔는데 당연한 건데 몇 번 나왔습니다.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은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O, X예요. X입니다. 무상 사용할 때만 비과세입니다. 3번 임시 사용 건축물 및 철거 예정 건축물. 이것도 당연해요. 다음에 따른 재산은 가로 안에 밑줄입니다. 취득세에서 중과세되는 사치성산은 제외합니다. 자, 사치성산 나왔다. 비과세, 지방세 비과세에서 사치성산 나오면 무조건 과세입니다, 여러분. 예. 자, 그 다음에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데 다만 사치성산 제외하고 법령으로 정하는 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연필로 살짝 미줄이요. 해당 재산의 일부가 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 그 일부 재산은 재산세를 부과한다 미줄이요. 하여튼 사치성산 특히 잘 기억하시고요. 동그라미 1번입니다. 밑줄입니다. 중요한데 이거는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 기간제 1년 미만의 것 비과세입니다. 이 아니고 미만의 것 비과세예요. 얼마 안 있으면 없어질 거니까 임시 건축물 비과세입니다. 시험에서는 어떻게 내느냐?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된 건축물로 자 다시요. 자 NG. 자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된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연제 1년 미만의 것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O, X요. X입니다. 네, 뭘 집어넣었어요? 고급 오락장. 이렇게 슬쩍 집어넣어요. 임시건축물에도 살상산일 때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그런 거 주의하고. 동그라미 2번은 당연한 거예요. 연필로요.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 명령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이요. 당연히 비과세겠죠? 어차피 때려부술 거니까.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근데 어떤 모의고사 보니까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 명령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 토지 그랬는데 토지는 어떻게 때려 부셔요, 여러분들? 자, 당연히 토지는 과세고 주택이 주택. 이거. 자, 그래서 뭐 문제 내려니까 어거지로 문제 내가지고 217페이지 기타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음에 따른 재산 역시 취득세에서 중과세된 살상산 제외하고요. 밑줄. 그 다음에 다만 재산세 부과하지 않는데 다만 법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그 일부 재산은 부과한다는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자, 비과세 대상 동그라미 1번입니다. 28개 토지 지목 중에서 비과세되는 6개 지목이 있습니다.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입니다. 공부 안 될 때는 답답하고 그럴 때는 영화 보는 것도 괜찮다고 그랬죠, 제가? 영화. 네, 영화 보는 것도 괜찮은데 감동적인 영화라 아무 생각 없이 웃고 즐길 수 있는 오락 영화를 보면 좋습니다. 기분이 안 좋거나 뭐 공부 안 되거나 그럴 때 영화 보는 것도 괜찮아요. 뭐 혼자 있죠? 극장에서 예전에 가끔씩 그랬었는데 혼자 극장 가서 이렇게 딱 영화 보잖아요. 그 몰입도 잘 되고 좋아요. 그래서 누구랑 옆에 있으면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영화 혼자 보면서 아니 감동 영화 왜 비웃고 그래? 눈물 흘릴 수도 있고 신나게 웃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거 좋습니다. 야한 영화 있죠? 이런 건 도움 안 됩니다. 이런 건 신나해가지고 도움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드라이브 나가는 것도 괜찮아요. 네, 드라이브 하천 있죠? 강변 하천
옆에 도로를 따라서 쭉 드라이브 나갑니다. 상류 쪽으로. 가다 보면 제방이 있습니다. 댐이 있어요. 제방. 유지, 호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농업용 수로 국어가 있죠. 그리고 배산임수니까 뭐가 있어요? 묘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입니다. 근데 잠깐만 묻겠습니다. 임산부 손 들으세요. 아 진짜로 빨리. 중요한 거예요 진짜로. 임산부 왜 손 들으려고 그래? 아니고 임산부 없습니까? 아 진짜예요. 나중에 또 나한테 저 손해배상 선고하죠. 이거 이미지로 한번 이렇게 기억한 다음에 그냥 몇 번 읽으시면 되는데 랩하듯이 읽으시면 돼요. 어떻게 읽으시면 되냐? 도로 같은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이렇게 몇 번 읽으면 돼. 집에 돌아가면서 도로 같은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이렇게 아셨죠 여러분?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읽어봅니다. 시작.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좀 더 빨리 시작.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랩하듯이 시작.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몇 번 읽으면 돼요 이런 거. 하나하나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이게 헷갈려요. 하나하나 외우려고 하면 헷갈리고 이미지로 쭉 한번 이렇게 한 다음에 몇 번 읽으면 돼요. 랩하듯이. 자, 그 다음에 봅니다. 동그라미 2번도 편하게 한번 읽어봅니다. 동그라미 2번. 산림보호법 규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동그라미 기억번이요. 살짝 볼펜으로 밑줄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에서 통제보호구역 내는 토지는 비과세요. 다만 전답과 선 및 대지는 제외한다 그랬는데 과세한다는 얘기죠. 농지하고 대지는 과세입니다. 예전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전답과 선 및 대지는 자 비과세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비과세가 아니고 농지하고 대지는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니은번도 그냥 편하게 읽어봅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정된 산림보호구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가 하는 법률에 따라 정된 최정림, 시험림, 림자로 끝나는 임야 비과세고 디귿번 공원자연 보존지구안의 임야예요. 자원공원법에 따른. 그래서 무슨 도립공원, 국립공원 내에 있는 임야 비과세입니다. 릴번 끝에 백두대간 보호지구안의 임야 비과세입니다. 한 번씩 그냥 눈에 익혀두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자, 3번도 그냥 한번 읽어보시는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비과세입니다. 218페이지 제6절 부과징수입니다. 재산세. 자, 과세 기준이 있는 세금이죠. 항상 재산세는 뭘 판단한다 그러면 언제 기준으로 판단해?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6월 1일 현재로 합니다. 납세지요. 재산세 납세지는 자, 관할 지자체에서 부과하는데 자, 하여튼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죠. 토지 소재, 건축물 소재, 주택은 주택 소재지입니다. 시험에서 주택분 재산세 납세지는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땡입니다. 여러 곳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땡입니다. 여러 곳에 토지 보유하고 있어도 각각의 토지 소재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주부 수강생이 제가 지방에 땅이 있는데 저희 집으로 재산세 거기서 오던 거요? 이렇게 물어본 수강생분이 계시는데 그건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지방 어디 저선 지방 어디에 여러분들이 제주도 서귀포시에 어디 또 땅이 있다고 쳐요. 그럼 토지분 재산세를 서귀포시장에 세금 계산해서 토지 땅 위에다가 무슨 어떤 윗세 오름 저희 아래에 있는 땅이었는데 거기서 던져놓고 가요, 여러분들. 자, 유채꽃밭에다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건 소재지입니다. 선박 항공기의 주소지가는 예외도 있지만 볼 필요 없어요. 징수 방법 보통징수입니다. 재산세는 관할 지자체장이 세액을 산정해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그죠? 자, 원칙 보통징수하는데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다 땡입니다.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 동그라미 2번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로 구비한 납세고세 과세표과 세액을 적어서 여기 밑줄이요.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자, 납기 개시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땡입니다. 5일 전까지 발급입니다. 그래야지 미리 준비하지. 동그라미 3번, 4번, 5번 이런 거 읽어보시는 거고요. 2번 고유소상 납부기간. 재산세 납기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기한.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느냐? 자,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되는 세금은 납부기간, 납기, 상식입니다. 이런 거. 자, 당연히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고. 대상 종류에 따라 다른데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택분 재산세는 해당 연도에 부가징수액의 2분의 1, 절반은 7월 16일, 30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만 이렇게 두 번 나눠 징수합니다. 서민들과 관계돼 있잖아요. 토지나 건축물은 부자들이니까 무조건 한 번에 징수하는데 이렇게 주택만 두 번 나눠 징수합니다.
자, 근데 다만 해당 연도에 부가징수할세액이 얼마요? 10만 원 이하일 때는 조례가 정하였던 납기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분만 그렇습니다. 이렇게.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었냐? 토지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납기를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O, X요. X입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요. 토지는 무조건 산출이 10만 원 이하든 뭐든 언제입니까? 9월 달입니다. 9월 16일, 30일이야. 그래서 주택만 이렇다는 거 꼭 기억하고 재산세나 종부세 문제 풀 때는 항상 숫자만 신경 쓰다가 틀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토지를 얘기하고 있는 건지 건축물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 주택을 얘기하고 있는지 뭘 얘기하는지를 잘 보셔야지. 자, 숫자만 신경 쓰다 보면 엉뚱하게 틀립니다. 숫자 익숙한 숫자가 나오니까 자, 틀릴 수가 있습니다. 건축물 선박 공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기로 합니다.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고요. 3번 수시부가도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자체장은 과세 대상의 누락 위법 착오 등으로 임의부관세를 변경하거나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부가 징수할 수 있습니다. 4번 소액징수면제 상식이죠. 이건 총론에서 배웠고 거기서 한 장당 위줄입니다.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는 재산세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딱 2,000원이면 징수한다 안 한다? 한다고 그랬습니다. 2,000원 빼고 아래 금액을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일 때는 징수합니다. 넘어가시고 220페이지 5번 재산세 과세 대상의 비치가 아니라 오타죠. 제목 재산세 과세 대장의 비치 등. 당연하지 뭐 어떻게 토지나 건축물 같은 과세 대상을 어떻게 비치를 해? 과세 대장을 비치합니다. 이런 거 읽어보시고요. 자, 04번 분할납부 제도입니다. 자, 세금은 우리 일시불 납부 원칙이고 근데 예외적으로 분할납부 허용됩니다. 또 금전납부 원칙은 예외적으로 물납이 허용되고요. 분할납부 봅니다. 신청 적격자. 재산세는 분할납부 허용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자 그러고 보니까 물납 분할납부 허용되는 세목 조세 총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납과 분할납부 허용되는 세목, 물납, 지방세에서 뭐만? 재산세만 허용되고 국세에서 예전에 작년까지는 종부세가 허용됐는데 올해 3월 달에 바뀌었다고 그랬습니다. 종부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자, 그 다음에 또 법인세, 자, 법인세, 그 다음에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이런 애들이 작년까지는 분할납부가 물납이 허용됐던 세금들인데 물납이 허용됐던 세금인데 올해 법이 바뀌어가지고 종부세 물납 폐지됐고 양도소득세 폐지됐고 법인세 폐지됐고 증여세도 폐지됐고 자 지방세에서 이제 물납은 뭐만 재산세만 허용되고 국세에서는 이제 상속세가 물납이 아직 허용됩니다. 나머지는 다 폐지됐습니다. 반드시 알아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분할납부는 물납이 허용되면 분할납부는 당연히 허용됩니다. 분할납부 재산세 허용되고요. 그 다음에 국세에서 종부세, 자 물납은 안 되지만 분할납부는 허용된다고 그랬죠? 양도소득세, 자 물납은 안 되지만 분할납부는 허용되고요. 법인세, 자 물납은 안 되지만 법인세도 분할납부 허용되고 상속세, 증여세 다 허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물납, 분할납부 허용되는 세금 반드시 알아두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봅니다. 오늘은 재산세 분할납부를 봅니다. 220페이지에 하나 신청 적격자입니다. 지자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 밑줄입니다.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밑줄이고 동그라미 1번 번호 달아 넣습니다. 재산세 분할납부 5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래봤자 서민들한테는 그림의 떡이라고 그랬습니다. 분할납부가. 그죠? 왜 공감을 안 해요? 서민들한테 그림의 떡이라고 했더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재산세 500만 원 넘게 내는 분들만 앉아 계신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한번 묻겠습니다. 자, 그럼 까놓고 그러면. 자, 우리 집은 재산세를 500만 원을 넘게 내고 있는 분. 자, 또 한번 일요일 달에 물어봤는데 500만 원 넘게 내고 있다. 자, 이런 분은 윙크를 살짝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집은 재산세 500만 원 넘게 내고 있다. 새로 오신 분들. 없습니까? 없구만. 눈을 크게 뜨는데. 자, 없습니다. 드물어요. 이렇게 많지 않으시고. 그런데, 실화로 있다고 해서 있긴 있었다고 그랬죠? 가끔씩 있으시고. 그래서 어떤 서울 학원에서 강의할 때, 하여튼, 없죠? 딱 하고 넘어가려고 했더니 교탁 바로 앞에 앉은 사람이 헛기침해 하길래 왜 그러나 봤더니, 헛기침한 사장님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맨날 이 얘기 해주는데, 아니, 싫어합니다. 맨날 이 얘기 해주는데.
하여튼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밑줄이고 동그라미 1번. 납부할세기 일부를 밑줄입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전부 아니고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밑줄이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분납은 재산세는 납부기한 지나서 며칠이요? 45일 이내. 그러니까 납기가 7월 16일부터 7월 31일. 납부기한 7월 30일이다. 그러면 이때 지나서 45일이니까 대충 45일이니까 대충 한 9월 한 뭐 14일 정도까지 분납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납부기한 지나서 45일 분납기한 이런 것들. 그리고 뭐 9월 30일이 납부기한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45일. 그래서 한 11월 한 15일쯤 되려나요? 예, 그때가 분납기한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45일 따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21페이지 분할납부 신청이요. 자, 분할납부하는 자는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밑줄이요.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밑줄. 포인트는 재산세 납부기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그럼 틀려요. 분할납부는 재산세 분할납부는 이렇게 재산세 분할납부는 이게 납부기한 내 아무 때나 분납을 신청하면 됩니다. 납부기한 내 분납을 이렇게 신청하면 돼요. 뭐 미리 10일 전 이런 거 아닙니다. 자, 납부기한 내만 신청하면 되고요. 분할납부 처리 방법 이런 거 읽어보시고 분할납부 처리 기준이요. 한번 봅니다. 분할납부 신청 요건을 갖춘 납세문자가 분할납부 신청을 통해서 분할납부를 할 때, 자, 어떻게 분할납부할 수 있냐? 처리 기준이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기억해야지 혼자 생각하면 엉뚱한 대로 빠집니다. 잘 보세요. 자, 재산세는 500만 원 초과할 때 분할납부할 수 있죠? 500만 원 초과하면서 1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초과로 나눠서요. 재산세 납부할세 1천만 원 이하일 때는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대요. 이 말은 납기 내에는 원래 납부기한 내는 최소 얼마 깔아놓고 500만 원 깔아놓고 나머지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500만 원 납기내 깔아놓고 나머지 금액 분할납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납부할세 500만 원, 1천만 원 이하일 때는. 그래서 납부할세,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800만 원이다 그러면, 자, 보세요. 800만 원 있다 그러면, 원래 납기내에는, 자, 최소 얼마 깔아놓고, 500만 원 깔아놓고, 그 다음에, 자, 나머지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부할세액이 800만 원일 때, 최대 분납 가능 금액은 얼마냐? 얼마요? 300만 원까지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납기내에 최소한 500만 원 깔아놓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1천만 원 이하일 때는. 그래서 이런 거지. 또 납기내에 그러면 납부할세 800일 때 600 내고 분납기간 내에 자, 요거 400만 원 내고 됩니까? 예? 안 돼요? 최소한 500만 원만 깔아놓으면 되니까 된다니까 여러분. 가능합니다. 근데 납기내에는 예를 들어서 납부할세 800일 때 납기내에 300만 원 내고 분납기간 내에 자 500만 원 내고 됩니까? 안 돼요. 그럼 요렇게 해볼까요? 납기내에 400만 원 내고 분납기간 내에 400만 원 내고 됩니까? 안 돼요. 이런 거. 최소한 납기내에 얼마 깔아놔야 돼? 500만 깔아놔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럼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600만 원입니다. 최대 분납 가능 금액은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요. 납부할세액이 1000만 원이에요. 최대 분납 가능 금액은 얼마입니까? 500만 원까지요. 최소한 납기내 500만 깔아놓고 나머지 분할납부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딱 생각하셔야 돼요. 다르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납부할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할 때는 그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할납부해요. 그러면 절반까지 최대 분납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여러분요.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1,400만 원입니다. 최대 분납 가능 금액은 얼마인가? 얼마입니까? 700만 원까지 최대 절반까지 분납 가능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1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초과로 나눴어요. 05번의 물납제도입니다. 1번에 신청 적격자 및 물납재산. 지자체장은 밑줄입니다. 납부할세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밑줄이고 동그라미 1번입니다. 아까 분할납부는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500만 원. 물납은 얼마? 10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납세문자 신청을 받아 밑줄이고요.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그 납세문자가 신청을 해야지 과세권자 알아서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신청을 받아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소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밑줄이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재산세는 어떤 곳을 물납할 수 있냐? 부동산. 근데 너미시 군구에 있는 거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인천광역시 남구에 재산세를 낼 게 있을 때는 남구 관할구역 내 부동산에 해야지. 서구라든가 중부라든가 부천이나 서울에 있는 부동산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시험에서 최근에 나왔던 것은 재산세 물납이요. 물납 재산은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O, X. X입니다. 관할구역 내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내 소지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또 허가할 수 있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4번입니다. 물납은 신청했다고 무조건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딱 봤더니 어떤 공무원이 자, 어떤 사람이 물납하겠다고 한 그 부동산의 등기부문을 딱 띄워봤더니 1번 저당권 설정돼 있고 2번 저당권 설정돼 있고 3번 감류돼 있는 것을 갖다 물납하겠다고 합니다. 골치 아프겠죠? 물납 들어갑니다. 그래서 허가받아 할 수 있습니다. 4가지 요건. 납부세 1천만 원 초과할 때. 딱 1천만 원이면 안 돼요. 초과해야지. 1천만 원 초과하면서. 납세문자 신청을 받아. 자, 부동산을 물납하긴 하는데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내 수재하는 부동산에 한해서만 허가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4가지 요건 알아두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재산세 물납 신청 및 허가에서 물납을 하려는 자는 해당 자치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춰서 여기 밑줄에 납부기한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신청해 줘야 됩니다. 아까 분할 납부는 납부 기한 내만 신청하면 됐죠? 근데 물납은 납부 기한 며칠 전? 10일 전까지. 기한 10일 전까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이요. 전까지 신청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물납 및 분할 납부를 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분납은 그냥 납부기한 내만, 납부기한 내만 아무 때나 자 이렇게 납부기한 내만 신청하면 돼요. 근데 분할 납부는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돼요. 미리 관리처분상 적당한지 부적당한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머지 물납 절차는 됐습니다. 안 봅니다. 이 정도만 보시고요. 오늘 222페이지 내용들도 나중에 심화이론에서 봅니다. 자, 그리고 223페이지 핵심 클릭 있죠? 핵심 클릭에 보니까 물납과 분할납부 비교 정리가 세목별로 나왔는데 거기 종합부동산세 물납 1천만 원 초과 국내 소지의 부동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지워야죠? 물납 이제 폐지됐잖아요. 그래서 종부세 물납 폐지됐고 양도소득세 물납 폐지됐죠 이제 1천만 원 초과 공용률 보상 채권 이거 X입니다. 지웁니다. 그래서 물납은 자 종부세와 양도세는 물납은 폐지됐습니다. 분할납부는 그대로 남겨두셔야지. 분할납부는 허용되니까 남겨두시고 일단 종부세 그 다음에 양도세 물납에 관한 부분만 지우라니까 또 분할납부까지 다 지웠구만. 아이고 자 그래서 그 물납만 지우시고요 여러분들. 분할납부로 남겨놔야지 금방 허용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자 돼서 이렇게 해놓으시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표 아래에 06번 부가세입니다. 지방교육세요. 자 재산세는 그 재산세 가로는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 도시적분세액은 제외하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재산세 몇 프로? 20% 지방교육세 부과됩니다. 재산세 부가세는 암기 어떻게 했습니까? 재진이. 재산세 부가세는 재진이 이렇게 배웠습니다. 재산세는 부가세,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데 재진이니까 몇 프로로? 20%로 부과됩니다. 재진이.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는 재진이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 다음에 07번 봅니다. 재산세 납세 고유소에 나란히 고지되는 조세 어떤 겁니까?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고유소에 나란히 병기될 수 있는 세금이요. 자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재산세 고지서를 보면 재산세 얼마,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얼마, 그 다음에 또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은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관리할 목적으로 특정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 자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항상 재산세가 가는 곳이면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도 같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어디만 안 따라다녀? 물납만 안 따라다니지 웬만하면 많은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부동산 보유단계에서 부과되고 보통징수로 징수되고 세부담 상한선도 재산세 규정 준용하고 또 재산세하고 재산세 납기 규정을 막 따라가요. 건축물일 땐 7월달, 토지는 9월달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물이요. 재산세와 고유서가 납기가 같은데 같은 무렵에 고유서를 2장 보내면 서로 불편하니까 재산세 고유서에 나란히 적어서 병기해서 고지할 수 있는 한자어로 병기세목입니다. 재산세 병기 고지될 수 있는 세목 어떤 거?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입니다. 특정 자원분 아니고. 그래서 본문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기와 특정 자원분 아니고 재산세 납기 같을 때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쭉 넘어가서 이렇게 해서 지방세 다 봤습니다. 제1편 조세청론, 제2편 지방세 다 보고 이제 제3편 국세로 갑니다. 제3편 국세에서 종합부동산세가 나오죠. 자,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인데요. 자,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랬을 때 한번 보시면, 그랬을 때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필기하셨죠? 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한 문제가 출제된다고 그랬습니다. 종부세. 한 문제가 출제되는데, 종부세, 요거요. 어떤 성격의 조세인지, 또 종부세는 재산세와 항상 같은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기 때문에 비교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헷갈리지 않도록. 같은 보유세이기 때문에 많은 공통점이 있어요. 또 재산세 과세 대상,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재산세가 부과되느냐. 재산세 요 과세 대상에서 시험 문제가 계속 나왔다고 그랬죠. 지금 한 4년 동안 계속 나왔습니다. 과세 대상에서. 또 재산세 납세 의무자 누가 되느냐. 자, 아무나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죠. 재산세 납세 의무자 중에서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 기준은 상식이고요. 또 그 다음에 세금 계산해야 되잖아요. 과세 표준 어떻게 결정되는지,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는지, 또 재산세 납세지,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는데 납세지를 어디로 하고, 납세 절차, 자, 이런 것들, 또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자, 테마로 공부를 하는데, 재산세는 주로 지금 계속 과세 대상에서 문제가 나왔어요. 그렇지만 과세 대상 문제로 나왔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도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지 맞출 수 있는 과세 대상 문제가 나왔고, 또 어떤 때는 비과세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지 맞출 수 있는 과세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어떻든 간에 과세상 문제가 계속 나왔고, 옛날에는 주로 종합 문제로서 이런 것들을 골고루 섞어서 한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부세는 너무 깊은 내용 공부할 필요 없고, 자, 과세상과 납세 의무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과세상과 납세 의무자를 중심으로 해서 골고루 이 내용들, 자, 주요 내용을 추려서 공부하시면 돼요. 너무 디테일하게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교재는 엄청 자세히 되어 있는데 다 쓸데없는 얘기들입니다. 238페이지 종부세 보겠습니다. 자, 고개 한번 드시고요. 네. 자, 어깨 한번 돌리시고, 뒤로도 돌리고, 아이고, 예. 자, 이거 지금 격하게 저기 하시는데, 조금만 더 우리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우리 수업을 위해서 좀만 더 종부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휴강인가요? 네, 다음 주에 세법 휴강이고, 그 다음 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수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다음 주 휴강이잖아. 아니, 휴강이니까 좀 더 보고 가야지, 여러분들. 의 및 용어정의 특징에서 의입니다. 읽어보시는 거예요. 종합부동산세, 의, 과세기준일 현재. 얘도 보유세다 보니까 과세기준이 있습니다. 유효일 현재, 재산세가 부과된 자에 대해서 법률이 정하는 과세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자, 여기 이제 좀 포인트예요. 종부세는 왜, 아니 이걸 뭐 직접적으로 시험에서 묻지는 않지만 배경적인 걸 이해하셔야 돼요. 종부세는 왜 도입됐는지, 도입된 세금인지를 이해하셔야 되지, 다른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부동산 과다보유억제와 부동산 과열기에 부동산 과다보유억제와 투기억제, 또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도입한 그런 국세입니다. 이거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종부세를 왜 도입했느냐? 부동산 과열기에 부동산 과다보유억제, 투기억제 해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한 세금이다. 이런 걸 잊지 마시고요.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세금 계산에서 고지서를 통해서 부가징수하는데,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 방식으로 신고하고자 하면 거기서 날라온 휴통에 버리고 뭐 할 수도 있고 신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특징, 재산세 대상 중에서 주택과 토지를 납세 의무자별 합산해서 과세하는 국세이다. 종부세, 양도세, 국세 두 개의 주요 세목은 인세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토지나 주택 가격을 토지는 토지, 주택 가격을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박스 안에 종부세는 원칙 납세에 관한 세무상의 세금 계산에서 결정 고지하는데, 납세 의무자 신고 납부 선택할 수도 물론 있고요. 또 박스 안에 박스에서 동그라미 2번 보유세고 3번 사실주의 과세입니다. 역시. 그래서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고, 인세, 인별 과세 그랬는데, 자,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개인일 때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개인별 합산합니다. 부부 합산하지 않습니다. 인별 합산, 개인별,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 인별 합산해서 과세하는 거지. 전국에 있는 토지나 주택가격 합산할 때 인별 합산인데 거기다가 필기가 돼 있어야죠. 세대별 합산.
세대별 합산. 1세대인이 갖고 있는 주택 가격이나 토지가 세대별 합산해서 땡입니다. 또 부부 합산해서 자, 땡입니다.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 합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종부세는 개인별 합산하는 거예요. 세대별 합산하지 않는다. 기초이론에서는 이 의미가 어떤 건지를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어요. 개인별 합산입니다. 자, 부부도 따로따로.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읽어보는 거고요. 자, 239페이지 취지도 읽어보는 거고, 용어 정의도 읽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세대에 관해서 240페이지 이제 넘기시면 240페이지 동그라미 4번과 5번 동그라미 1, 2, 3번은 1세대에 관한 얘기들은 양도소득세의 1세대 주택 비과세에서 그 세대와 똑같은데요. 동그라미 4번과 5번이 의미가 있는 건데 나중에 배웁니다. 241페이지 제2절 과세대상물입니다. 종부세는 과세대상에서 문제가 계속 나왔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이제 과세대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과세대상하고 납세의무자만 좀 빨리 한번 좀 시간은 좀 그렇지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자, 요거는 뭐 제가 지난번에는 계속 저 총괄할 때 적어 드렸으니까 이거 지우고 종부세 과세대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 먼저요. 종합부동산 여기부터 그냥 아예 써 드릴게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기서 시험 문제 계속 나왔는데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느냐. 먼저 설명을 드리고 교재 볼게요. 종부세 대상은 주택과 토지가 대상입니다. 근데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에는요, 근데 별장,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에는 별장 요거, 자,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재산세에서 별장은 이미 살성산이라고 아까 몇 프로? 4% 고율의 세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또 종부세 대상이 되면 재산세보다 높은 고율의 세율 체계로 되어 있는 종부세를 또 과세하면 너무 가혹하니까 별장은 종부세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자, 고급 주택 있죠? 지방세 살성산인 고급 주택이요. 고급 주택은 어디서만 중과세한다고 그랬어요? 취득세에서만 중과세하는 거지. 다른 세목에서는 일반 주택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급 주택은 종부세 대상에 포함합니다, 여러분.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 종부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입니다. 토지 정의는 재산세와 같아요. 지적공부상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는 모든 토지입니다. 근데 재산세에서 토지를 3개의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먼저 분리과세 대상 토지, 좀 순서를 바꿔야지.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종합 합산 대상 토지, 그 다음에 또 분리 대상 토지로 나눴습니다. 그랬을 때 별도 합산과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근데 분리 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닌데요. 자, 아닌데요. 자, 여러분, 분리 대상 토지 우리 재산세에서 어떻게 나왔냐? 007 빵이사요. 자, 007 빵이사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007% 소유 대상 토지, 농지, 목장, 용지, 예외적인 임야, 얘네들. 그 다음에 빵 2%,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 자, 이런 것들. 또 그 다음에 등등 있었고, 또 공공방위사 4%, 고급 오락장용 토지, 골프장용 토지, 이런 애들이 있었잖아요. 얘네들은 여러분 보세요. 자, 재산세에서 저율로 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저율로 과세하거나 이미 재산세에서 고율로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 제외예요. 그래서 저율분리상 토지든 고율분리상 토지든 분리대상 토지는 종부세 부동산 과다보유역제, 투기역제 이것과 맞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또는 이미 고율로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종부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시험에서는 근데 단순히 종부세인 거 아닌 거 나올 때 별도 종합 분리상 토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재산세에서 배우는 그 토지 이용을 구분할 수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로 나와요. 그래서 작년 시험에 나온 게 종부세인 거 아닌 거 골라봐라 해서 자, 차고지, 운수회사의 차고지 나왔습니다. 차고지는 자, 종부세상이냐를 판단할 때 먼저 토지가 나오면 항상 토지 이용을 구분해야 돼. 차고지는 아까 어느 용의 토지였습니까? 차고지는 기사분들 관리하는 컨테이너 박스만 있고 공지 상태니까 어떤 토지였어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였잖아요. 운전면허금 토지와 함께. 그러니까 운수회사의 차고지나 운전면허금 토지나 유통단 유통시설용 토지나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돼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가 됩니다. 그러면 차고지는 종부세상이 되는 거고 별도 합산이니까 종부세상이고,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되겠습니까?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건축물은 나대지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 종합합산. 그러니까 종부세상이 되고, 여러분. 자, 그래서 토지용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종부세상이 되는지 한번 그럼 따져보세요.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법령이 정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인데 법령에 정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면 뭐예요 얘가? 별도 합산.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별도 대상이 된다니까. 자,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인데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되겠습니까? 네, 종합합산이니까 종부세상이 되고. 아이고 큰일 났네. 자, 그 다음에 농업법인이 수여하는 농지 종부세 대상이 되겠습니까? 농업법인이 수여하는 농지면 종부세 대상이 돼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농업법인 소유 농지면 농사짓는 주업인 법인 소유하니까 뭐가 돼? 분리.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시지역에 특별시 시지역에 도시지역 내에 개발제한구역 또는 녹지지역 내에 있는 개인 소유 자격농지 종부세 대상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분리상 토지니까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토지용 구분해가지고 별도나 종합에 해당되면 종부세 대상이 되고 분리상이면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 저희든 고리든 이렇게 토지용으로 합니다. 자, 여기 봅니다. 종부세 대상 아닌 거요. 과세 대상 아닌 거. 먼저요 여러분 건축물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얘가 상가 건축물이든 공장용 건축물이든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이든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작년 시험에 공장용 건축물 종부세 대상입니까? 아니라니까. 건축물은 무조건 공장용 건축물 나왔어요. 종부세 대상입니까? 아니에요. 그 토지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공장용 건축물이든 상가 건축물이든 고오락장 건축물도 아니라니까 건축물은. 그 다음에 선박과 항공기 얘네들 재산세 대상이지만 종부세가 아니고요. 금방 얘기했듯이 별장 종부세 대상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분리대상 토지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유이든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또 주택들이 있어요. 자, 전국인 주택이다 그러면 전국인 주택을 개인별로 합산해서 과세할 때 합산 배제 대상 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종부세 부과하는 취지와 맞지 않는 합산 배제 대상 주택들이 쫙 있습니다. 자, 어떤 건지는 뭐 기숙사 그러니까 이런 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같은 것은 자, 많이 공급되는 게 좋아요. 종부세 부과하는 취지, 과다 보유 억지하는 게 좋아요. 많이 공급되는 게 좋잖아요. 일정한 요건 같은 임대주택이라든가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 미분양주택, 미분양돼서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는 주택. 자, 그 다음에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등록 문화재 주택 이런 것들은 종부세 부과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합산 배제 대상이 되는 주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 반드시 대상인 것과 아닌 거 알아두시고 토지는 무조건 토지용을 재산세 토지용을 구분해서 별도나 종합해서 합산 대상 토지가 되면 종부세상이 되고 분리 대상 토지면 종부세상이 아닌 거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교재 보겠습니다. 자, 교재를 볼게요. 필기 좀 이따 하시고. 자, 241페이지 과세대상물입니다. 의, 종부세 과세상. 종부세는 지방세법상 재산세상 중에서 주택과 토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과세 제외요. 지방세법상 재산세상 중에서 일반 건축, 주택과 토지 빗줄이고 일반 건축물 이렇게만 나왔지만 하여튼 공장용이든 상가용이든 고오락장용이든 다 건축물은 무조건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별장 아니죠. 분리상 토지 저율이든 고율이든 아니죠. 선박항공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그래서 분리 아니고 별도와 종합합산 토지만 종부세상이 되고 표를 보니까 주택 고급택 포함이죠 밑줄 고급택은 종부세상이 되고 단 근데 합산 배제 주택은 종부세상에서 어떻게 하고 제외하고 그 다음에 별장 제외하고요. 건축물 선박항공기 제외합니다. 하여튼 건축물은 공장 거기다 써놓으셔도 돼요. 건축물을 옆에다가 표에 건축물에는 그 오른쪽 아니고 오른쪽에는 왼쪽이구나. 아, 왼쪽과 오른쪽이 가요. 건축물 자 상가든 공장용이든 고락장이든 제외한다니까요, 이거요. 자, 이렇게 써놓으시고, 건축물. 그 다음에 합산 배제 주택을 봅니다.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주택은 과세 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1번,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밑줄이요. 또는 대통령 영위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 밑줄이요.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자, 동그라미 2번,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규제 및 사원용 주택 밑줄이요. 주택건설사업자 미분양 주택 밑줄이요.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밑줄이요.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 등록 문화재 주택. 하나 더 추가한다고 거기다 그러면 하나 더 추가한다면 등록
문화재 주택 하나 더 추가합니다. 등록 문화재 주택이요. 이런 것들은 종부세 부과하는 취지, 부동산 과다보 의혹죄, 투격죄 맞지 않는 것들이죠. 이해하면서 눈에 익게 두시면 됩니다. 등록 문화주택 하나 더 추가합니다. 얘네들은 종부세에서 제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종부세 대상을 받고요. 인가하는 거. 242페이지 넘어갑니다. 오늘 납세무자까지만 봅니다. 그러면 뭐 종부세, 자, 다음 저 종부세는 뭐 거의 다 본 셈이에요. 자, 그리고 나머지 그냥 살짝 나중에 보고 봐서 안 하던가 아니면 살짝 보고 종부세, 저 양도소득세로 소득세로 넘어갈 겁니다. 다음 주에.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주 추강이니까 다 다음 주에요. 242페이지 봅니다. 제3절 납세무자입니다. 종부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율을 연재, 과세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를 사실상 보유한 자 종부세 납세무자입니다. 납세무자 구분이요. 주택분 납세무자 봅니다. 구체적으로는 과세기준을 현재 주택분산세 납세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대상인 주택자 밑줄입니다. 공시 합한금액 얼마? 6억 원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6억 초과하는 자 밑줄. 딱 6억 원이면 납세무자 아니에요? 저 개인별로 부부도 따로따로 해서 개인별로 했을 때 6억 초과합니다. 집 한 채 가격이 6억을 초과했던 여러 채 합친 가격이 6억을 초과했던 6억 초과할 때 토지분에서 종합합산상 토지 두 번째 공시합한금액 얼마? 5억 원 초과하는 자는 납세무자입니다. 나대지 잡종지라든가 우리 재산세 배웠던 그 종합합산상 토지에 해당되는 것도 5억 초과해요. 별도 합산상 토지는 상가토지 대개 상가토지 같은 거니까 단위가 큽니다. 공시합한금액 얼마? 80억 초과하는 자 매출입니다. 이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준은. 자, 다시 고개를 드시고요. 절 봅니다. 고개를 드시고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공시합한금액 얼마 초과하는 자? 5억 초과. 자, 주택분 얼마? 6억 초과.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얼마? 80억 초과입니다. 상식처럼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요까지 딱 봅니다. 자, 그리고 공부한 거 뭐 몇 가지만 복습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재산세 우리 토지 유형 구분이요.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 재산세 토지 유형 구분. 먼저 분리대상 토지, 별도합산, 종합합산상 토지 나눌 때 분리대상 토지는 어떻게 세율을 통해서 외웠어요? 007 빵24 비례세율. 007% 절비상 토지는 어떤 게 있느냐? 농지, 목장, 예외적이며 빵2%는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 4% 어떤 거? 니네들 한번 죽어봐라. 살성산, 고급락장, 골프장 토지입니다. 그럴 때 농지는 토지용부 문제 풀 때 개인 소유 자격농지와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로 나눴습니다. 그럴 때 개인 소유 자격농지, 자, 위치를 본다고 그랬습니다. 빨리빨리 얘기해 보세요. 군 운면적에 있는 개인 소유 자격농지 뭐가 됩니까? 분리. 위치만 딱 해서 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시지역의 도시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내에 있는 개인 소유 자격농지 뭐가 됩니까? 분리. 개발제한구역 녹지역은 있을 곳에 있잖아. 도시지역 내라도요. 도시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녹지역 이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에 있는 농지 뭐가 됩니까? 종합합산. 자, 있을 곳에 있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법인 및 단체 소유농지는 원칙 뭐가 되고? 종합합산. 뭐 제조업, 유통업, 출판업 같은 거 이용하는 법인. 근데 예외적으로 농업법인 소유농지라든가 종중 소유농지는 뭐가 되고? 분리 대상이 되고 등등은. 그 다음에 목장, 토지용 문제 풀 때 위치 면적을 봅니다. 자, 빨리빨리 얘기해 보세요. 군은 면적이 있고 규면적 이내의 목장용지 뭐가 됩니까? 분리. 목장이요. 도시지역 내 개발장구역 녹지지역 내에 있고 규면적 이내일 때 뭐가 됩니까? 분리. 자, 앞동네 뭐라고 돼 있던 뒷동네 규면적으로 초간 목장용지 뭐가 됩니까? 종합합산. 자, 도시지역 내 개발장구역 녹지지역 이외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에 있는 목장용지 기준면적 이내일 때 뭐가 됩니까? 기준면적 이내일 때 뭐가 돼요? 종합이지. 있을 곳에 있지 않잖아요. 목장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종합합산. 그리고 왜 올라가지 말고 위치 면적 따져서 이거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야는 원칙이 종합합산입니다. 개인이나 법인 소유하는 임야. 근데 예외적으로 분리상이 되는 임야가 있었죠.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 또 무슨 범나하고 무슨 지구 구역 내에 있는 공익목적 임야가 뭐가 돼? 분리. 그 다음에 또요. 우리 빵2% 공장 위치 면적을 따집니다. 얘기해 보세요. 공장이 군은 면적이고 규면적 이내면 뭐가 됩니까? 위치 면적만 따지라니까 왜 올라가지 말고 군은 면적이 있고 규면적 이내니까 뭐예요? 분리. 있을 곳에 규면적 이내니까. 공장이 시지역의 산업단지 공업적이 있고 규면적 이내니까 뭐가 됩니까? 산업단지 공업적이 있을 곳에 있죠? 규면적 이내 뭐예요? 분리. 공장이 시지역의 산업단지랑 공업적 이외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있고 규면적 이내일 때 뭐가 된다? 별도 합산되는 거 일반 건축물의 속도지로 봐서 이거 주의하라고 그랬고 앞동네 뭐라고 돼 있던 뒷동네 기준면적으로 초안 공장용지 나왔다. 뭐가 된다? 종합합산. 그 다음에 여러분요 그 외에도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의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가 0.2%를 불리고 4% 고급 확장 골프장 토지 고일 분리 4%. 그 다음에 별도 합산상 토지 오늘 배운 거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기준 면적 이내일 때 뭐가 됩니까?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기준 면적 이내이면 뭐가 돼?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 이내에 기준 면적만 돼서 기준 면적 이내면 뭐가 됩니까? 별도. 자, 기준 면적을 초과했을 때는 볼 것이 뭐가 되고? 종합합산. 그 기준 면적은 건축물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적에 따른 적용 배율을 곱해서 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의제 보는 토지들이 있습니다. 업종의 특성상 공지를 필요한 업종들,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운수회사의 차고지, 유통단지 안의 유통시설용 토지, 자동차 정비업소용 토지, 레미콘 제점용 토지, 무슨 뭐 건설계 주기장 5개 작업장용 토지, 견인된 차 보관용 토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를 제외한 뭐 스키장이라든가 골프장 내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 뭐 이런 것도 자 사업용 토지로 봐서 뭐가 된다? 별도 합산 이런 거예요. 업종의 특성상 공지를 필요한 업종들. 그렇죠 여러분들? 아이고 큰일 났네. 다시 한번 복습을 해요 여러분들. 토지용 구분은 반드시 혼자서 위치 면적 따라서 있어 면적 이내고 이런 식으로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재산세 종합합산 대상 토지 원래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종합합산 대상 토지 마대지 잡종지 종합합산이고 그 다음에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 부속토지 사용 승인 받아야 되는데 사용 승인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뭐가 됩니까? 종합합산. 근데 또 건축물의 시가 표액이 그 부속토지 시가 표액의 몇 프로? 2%도 미달할 때 이 저격 건축물 바닥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는 뭐가 되고요? 별도 합산.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뭐가 되고요? 종합합산.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꼭 기억하시고. 자, 나머지는 뭐, 종부세 과세사항 뭐 금방 했고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재산세 뭐 또 어차피 나중에 또 복습할 때 한번 또 하면 되고. 나머지는 뭐 자꾸 보면 되는 거죠 뭐.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자, 봤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가 다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